시절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이 WH절, 그러니까 이 의문사절도요, 앞서서 배웠던 대절과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이다. 비교적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WH절 자체의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구조를 제대로 알아보고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이 구조와 해석법까지도 제대로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토대로 개념 시간에 배웠던 그 구조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꼼꼼히 한번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구조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대명사, 그러니까 이 의문대명사 절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죠. 의문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세 단어가 머릿속에 떠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그쵸? who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at이 있고, 그런 다음에 which가 있죠. 소위 말해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의문대명사 이렇게 부르죠. 의문대명사 이렇게 부르고요. 이 의문대명사는 마치 접속사인 셈이라서 접속사와 같아서 뒤따라서는 주어동사 절이 나와야 되는데 다름 아닌 그쵸, 미완성절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즉 미완성, 완성 미완성에 대한 그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미완성이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의문대명사 절 결과적으로는 미완성절이 나오는데, 자, 해석법이 참으로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주어가 없을 때는 이 who, what, which에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목적어가 없을 때는 그쵸,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동사하는지, 무엇이 동사하는지, 어떤 것이 동사하는지 이 정도로 읽어주시고, 목적어가 없을 때는 누구를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무엇을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어떤 것을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쵸, 여기에 있는 이 what과 which의 그 의미 차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법 차이죠. 즉 어떤 때 우리가 what을 쓰고 어떤 때 which를 쓰냐, 언뜻 이 두 가지는요 언어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이랑 어떤 것이란 말 굉장히 유사해 보이긴 한데, 그쵸, 우리가 선택범주가 없을 때는 what을 쓰고요, 선택범주가 있을 때는 which를 쓰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서 어떤 예시를 좀 드렸냐면은, 야, 짜장면이랑 짬뽕 중 그 중에 어떤 것을 먹을래?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which를 써야 되고, 선택지가 있다, 선택범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래? 막연히 선택범주 없이 뭘 먹을까? 이런 식으로 선택범주가 없을 때는 what을 쓴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 이 정도의 개념만 챙겨 가지시면 기본적인 의문대명사절은 여러분들 적절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쳤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본격적으로 문장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What is needed to support merchant will be discussed next Monday 정도가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what부터 어디까지? 그죠? 여기 나오는 merchant까지다.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 1이긴 한데 이 what을 제외하고서 뒤따라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랬을 때는 what에다가 그쵸,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무엇이 필요로 되는지, 무엇이 필요로 되는지, 여기서 need가 필요로 하다, 그쵸?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적혀 있으니까는 필요로 되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뒤따라 이 to 이하는 하기 위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port, 지지하다, 지원하다가 되겠죠. 누구를요? 상인을. merchant라는 것은 상인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지, 무엇이 필요로 되는지는 will be discussed, 바로 논의될 것이다. 역시나 수동태 챙겨가 주시고 조동사 할 것이다 딱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will부터 discussed까지가 수로 동사가 되겠고, next Monday,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무엇이 필요로 될지, 바로 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로 될지가 논의될 것인데 다음 월요일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거 참 중요했죠. 앞서서 대절과 whether, if절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WH절도 그쵸,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위에 있는 이 실제 주어 what절 있죠. 이것을 바로 뒤따라 진주어 자리로 쓸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뭡니까? 그것은 논의될 것인데 바로 다음 주에 근데 그게 뭐냐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고 무엇이 필요로 될지 바로 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도로 읽어달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자 30번입니다. It is the hardest decision and we never know which is the best to make 그 정도가 되는데 it is 자 it is가 되겠죠. 그것은 가장 어려운 여기에 지금 is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하니까 최상급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결정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주격 보호고요. and 그리고 자 여기에는 절과절이 병렬된다. 취급을 해주시고 we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지를 못해. 잘 모르겠어. 결코 모르겠어. 근데 무엇을 모르겠느냐? 타동사의 그 목적어 위치절이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위치가 나왔네. 뒤따라서 뭐가 없죠? 주어 없다라는 거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것이 주격조사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최고일지 자 여기서 문맥상 decision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최고의 결정일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o make, 뭐뭐 할, 그래서 내릴 정도로 읽어주시는데 여기서는 만들어야 할, 직역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할 최고의 결정인지를 우리는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결정이야. 그래서 we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는데 근데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어떤 것이 내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결정. 여기 decision 생략됐다 말씀드렸죠. 됐죠? 그래서 이 뒤따라서 이 to 동사 원형은 앞서 있는 이 생략된 명사 decision을 꾸미는 그쵸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만들어야 할 결정, 내릴 결정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앞서서 지금 best가 붙어있으니까 최고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야 할, 만들어야 할 최고의 결정인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결정인지를 잘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만큼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위치 자리에 그쵸 what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문맥상 선택 범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위치를 쓰는 경우에는 최소한 뭐 2개 정도가 있겠죠. 야 A 결정도 있고 B 결정도 있거든요. 이 둘 중에서 뭘 해야 될까? 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쵸? what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A, B, C의 선택 범주 없이 그냥 지금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다. 맥락적으로는 선택 범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 챙겨가시면 되겠죠. 밑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선택 범주, 즉 선택지가 있을 때 그때는 위치를, 없을 때는 what을 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역시나 의문대명사 얘기를 좀 할 텐데 특히나 이 33번 구조가 참으로 중요했는데 앞서 정리했던 그 기본적인 의문대명사절 구조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거죠. 빠르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who, what, 그리고 위치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는 미완성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어, 동사, X 이런 식으로 목적어 없는 그 미완성절 구조일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쵸? 보통 여기서는 타동사이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없을 건데 우리가 목적어의 종류는 크게 2가지의 종류라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을 거지만 그쵸?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보면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인데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이제는 자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완성일 거 아니야. 그죠? 자동사는 뒤따라 목적어 안 이끄니까. 그런데 뒤따라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치사는 뭐가 필요한데? 그치? 타동사처럼 목적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의문 대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미완성이 되어야 된다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뒤따라서 뭐가 없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미완성절 구조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살짝 다른 얘기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을 수 있다. 이건 알겠잖아. 근데 중요한 건 목적어라는 것은 2가지 종류로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 의문대명사 절구조에 대해서는 없을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어찌되었든 목적어 없는 미완성절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이 절구조에서는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그치? 홀로 덩그러니 뒤에 남아있는 이 전치사가 의문대명사 앞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최종 구조를 위에다가 한 번 더 적어드리면 그치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who를 적어야 되잖아.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쵸? 이때는 who를 적는 것이 아니라 whom을 적어야 된다 이거죠.
즉 여기에 m을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죠. 애초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whom이라는 것은 목적격 의문사입니다. 의문 대명사요. 그래서 who를 적는 것이 아니라 whom으로 바꿔줬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what을 적는 경우에는 그냥 안심하고 또는 which를 적는 경우에도 그냥 고지고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이 구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주어, 자동사.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 의문 대명사절은 미완성절이었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그 목적어가 빠져있는 미완성절이긴 한데 여기 있는 홀로 남아있는 전치사가 의문 대명사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쵸, 완성절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축구 선수와 축구화의 관계인데 지금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잃어버렸죠. 즉 미완성절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축구 선수가 퇴장을 해버렸어. 약간 안 맞긴 한데 이 절구조 내에서 축구 선수가 앞으로 나가버렸다고. 퇴장을 한 경우에는 축구화도 필요 없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축구화가 필요한데 축구 선수가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축구화는 필요 없는 셈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졸지에 얘는 완성절이 돼버린다 까지도 챙겨가달라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의 해석법이었죠. 이것은 앞선 전치사에 따라서 그 해석법이 막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점에서 해석적으로 고민을 면밀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32번부터 해석을 천천히 해내려가면서 그러면서 33번까지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There have been debate. 자, 그럼 there be 주 보이십니까? there be 주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완료까지도 한번 챙겨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debate over라는 것은 목적어에 관한 논쟁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무엇에 관한? 자, 전치사입니다. 됐죠? 선생님 이거 전치사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그겁니까? 이건 그거 아니야. 아시겠죠? 더 머리 아프죠? 더 머리 아프긴 한데 여튼 여기서 후부터 어디까지? should-be까지 일단 가로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전치사 over의 목적어 해보자 이거죠. 자, 그대로 읽으면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뭐가 없다. 주격보호가 없죠. 여기 주격보호는 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쟁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뒤따라 역시나 what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 병렬이 되겠죠. and를 중심으로. 그래서 our future,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역시나 지금 이 비동사에 주격보호가 없다까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는 흔히 목적어가 없는 그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주어 뒤에 비동사가 나와서 이 비동사 뒤에 보호가 빠져있는 미완성일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이 32번 문장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논쟁이 좀 있었냐면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애매하긴 하겠지만 포인트는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한 이 의문대명사 앞에 그 앞에 지금 전치사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요. 지금 이건 그 구조가 아니라고요. 됐죠? 이 구구조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 전체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차이점에 관련해서는 이 33번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봐. 봐봐. I asked her.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는데 무엇을 물었냐면은 보이십니까? 여기 whom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여기까지. to까지 목적어 일단 취급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얘는 지금 직접 목적어 즉 ask는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을을 물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whom 보이십니까?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to 뭐예요? 보이죠? 자, 우선 이거 해석부터 먼저 해드릴게. 누가? 그쵸? 그녀가 여기서 talk to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누구에게 정도로 읽어주신다고.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talk to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에게라는 조사를 붙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라고 면밀하게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고 다음에 여기에 좀 분석을 해드리면 had, pp, 과거 완료에다가 be, 진행이 잡혀있죠. 해석은요. 했었고 더 전에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누구에게 더 전에는 말하고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봐봐.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는데, 근데 무엇을 물어보았냐면 바로 그녀가 누구에게 더 전에는 말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녀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요? 다름 아닌 너야. 너한테 얘기하고 있지 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너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니? 라고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게 누구냐면 다름 아닌 너야.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나겠죠.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홀로 남아있는 이 to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to는요. 그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to whom 이렇게 적힐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것은 그치. 해석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애초에 전치사 플러스 의문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쵸. 이때 to를요. 어디로? 다시 뒤로 넘기시면 해석이 좀 잘 될 거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32번하고 33번 구분 좀 시켜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홀로 남아있는 이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챙겨갈 것은 뒤따르는 구조는 그쵸. 완성 구조가 되더라 이겁니다. 주어, 자동사. 됐죠? 근데 32번 문장에서 이 전치사 플러스 의문대명사는 밑에 거랑 같은 거 다른 거 다르죠. 왜요? 구조적으로 다르잖아. 어떻게 다른데? 이때 오버가 여기 we are over 이런 식으로 뒤에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는 지금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이동한 그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는 over는요. debate over. 그러니까 이 debate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와 같은 전치사라고요. 이 두 단어를 한 번에 외워주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뭐냐면 완성절이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잃어버린 이 축구 선수가 앞으로 퇴장했잖아. 나갔잖아. 그러면 이제 축구화가 필요 없죠. 그럼 완성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오버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던 것이라면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빠져있죠. 뭐가요? 그치. 주격보가 없잖아.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게 복잡해요. 알겠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의문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의문대명사이긴 한데 위에 것과 아래 것 해석의 느낌과 그 구조가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로 두 가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봐봐 다시 5번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얘가 앞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완성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치 여기에는 미완성절이다. 여기는 지금 완성절이 아니냐. 그래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다른 것이다. 됐죠? 자, 다음에 34번입니다. The question according to man is what scientists should do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according to는 그쵸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즉 사이에 딱 들어간 말이라서 얘는 없다 치시면 문장 구조가 좀 더 쉽게 보이죠. 비동사의 그 주격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읽고 다음에 man이라는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 따르면 여기에서 according to는 두 단어짜리 전치사 바로 이 사람에 따르면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이 man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바로 그 질문은 무엇이면 질문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나 do라는 타동사에 목적 없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문대명사절 뒤에 홀로 남아있는 이 전치사는 의문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뒤에는 의문 한정사 나왔죠. 이거 역시나 제가 구조 한 번 더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의문 한정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whose 그리고 what 그리고 which 이 3인방이 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앞서 저희가 의문대명사 할 때도 what과 which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엄연히 앞서서 정리했던 what과 which랑은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면 뒤따라 명사가 함께 나온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역시나 이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미완성절이 이렇게 나오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whose, what, which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 하나의 명사 덩어리 취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완성, 미완성 개념을 좀 따져달라 말씀드렸죠. 자 해석법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whose는요 누구의가 되고요. 자 what 해석 참 중요하죠. 무엇이 아니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대명사야. 근데 어떤 식으로는 여기 뒤따르는 명사와 해석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치 무슨 위치는요 어떤 자 그래서 역시 주어가 없을 때는 주격조사 이가 붙이고 목적어 없을 때는 을을 붙이면 괜찮겠죠?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의 명사가 동사하는지 무슨 명사가 동사하는지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없을 때는 그쵸 누구의 명사를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무슨 명사를 주어이가 동사하는지, 어떤 명사를 주어이가 동사하는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whose 명사, what 명사, which 명사를 한 덩어리 취급을 하고 완성 미완성을 따져줘야 된다 이겁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문장을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35번입니다. It does matter. 그것은, 여기에서 it does는요, 강조의 두라고 얘기해서 얘는 정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됩니다. 또는 정말로도 괜찮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이 matter라는 거, 동사 뜻으로 중요하다 뜻 있다는 거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자, 보이십니까? 얘 가주어네. 왜요? 의문사, 즉 WH절은 충분히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왓절 전체가 지금 그치 진주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는데 살짝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what 보이십니까? what 보이고, 그런 다음에 kind, 품사 뭘까? kind, 친절한, 형용사 뜻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 말고도 그치 명사 뜻도 있죠. 뭡니까? 종류. 됩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봐. 다음에 김 전치사 보이고 뒤따라서 candles 보이죠? 우리가 흔히 이 전치사구는 앞명사를 꾸밀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What kind of candles를 한 명사 덩어리 취급, 명사구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여기만 해석을 좀 면밀히 해볼게. 해석은요. 초의, 양초의 무슨 종류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의 what이 뭐다? 즉 명사 앞에 쓰이는 what은 의문 한정사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그 구조를 좀 살펴줘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목적어 없죠. by라는 것은 타동사인데 뒤따라 목적어 없으니까 이 candle까지를 목적격 조사 을을 딱 붙여가지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종류의 라고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초의 무슨 종류를 당신이 사는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좀 직역적으로 좀 딱딱하게 읽어드렸는데 좀 더 한국말로 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what kind of candles까지 있죠. 여기까지를 그냥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무슨 종류의 양초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종류의 양초를 여기다 를 붙인다 이겁니다. 해석상 당신이 사는지 정말로 무슨 종류의 양초를 당신이 사는지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죠. as 뭐뭐 때문에 정도로 읽어볼게요. 뭐 때문에 자, 여기에서 some 나와 있는데 some 뒤에 지금 세웠대 한다는 candles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양초들이 그런 다음에 can release는 방출하다 뿜어내다 뜻이죠. 근데 무엇을요? 타동사의 목적어 보이십니까?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as는 접속사, 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이때에서는 참으로 뜻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때문에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겁니다. 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종류의 양초를 당신이 살지, 사는지가 참 중요하죠. 뭐 때문이냐면은 몇몇의 그 양초가 toxins, 바로 뭡니까? 독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양초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양초 방향제로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기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도 양초를 피우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초 쓰던 양초 산지 얼마 안 된 양초 바로 그냥 이제 관상용으로 오브제로 딱 두고 나서 그냥 안 켜져. 안 켜고 그냥 이제 창문 열고 환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36번입니다. We would like to know which car insurance is both reliable and affordable 정도가 되는데 we, 누구는요? 그쵸? 우리는 자, would like to 한 번에 외워달라 말씀드렸죠? 하고 싶다입니다.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드리면 like는 타동사인데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전체가 이 to 이하다 해서 to 명사 목적어니까 하는 것을 원하다, 좋아하다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고 싶다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되겠고 know 역시나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따라서 목적어 which절 전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줘야 될 거 뭡니까? which car insurance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동차 보험까지를 하나의 명사 취급을 좀 해주시면 뒤따라서 그쵸 주어 없다라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보험이 둘 다인지 자 both A and B 한 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reliable 뜻이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affordable 이라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알맞은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보험이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그치 적당한지 둘 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고 싶냐면은 어떤 자동차 보험이 바로 둘 다, 즉 신뢰할 만하고 적당한 것, 그 둘 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드리면 이 위치절 전체가 no라는 그 타동사의 목적어이고요. 위치 카 인슈런스를 하나의 명사구, 명사 덩어리를 취급을 해버리면 뒤따라서는 그쵸, 주어가 없다라는 거 꼭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의문 한정사 플러스 명사는요 한 덩어리째 취급을 하고 이 덩어리를 빼놓고 나서 제외시키고 나서 완성, 미완성 그 유무를 좀 따져달라 이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37번입니다. The position that one takes depends on whose newspaper he or she is reading 정도가 되는데 보이십니까? The position, 어떤 입장이 되겠죠. 근데 어떤 입장이냐면 이때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시요, 한 번 더 적어드리면 명사 that 주어 동사 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포인트는 앞서 명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take라는 타동사 보이십니까?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기 이 that부터 어디까지 chase까지 가로를 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position을 다 꾸며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통 여기서 한 사람, 사람이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 되겠죠. 사람이 취하는 입장. 내 입장에서 뭐가 되냐 할 때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취하는 그 입장은 얘가 지금 문장 전체 주어고요.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 근데 어디에 달려있냐면 자 보이십니까? whose newspaper 한 덩어리의 명사 취급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주어는 있죠. 주격 대명사니까 he or she가 주어고요. 지금 read 보이십니까? 타동사. 근데 뭐가 없어? 타동사에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취하는 그 입장은 달려있는데 근데 어디에 달려있냐면 누구의 신문을 그 또는 그녀가 is reading 읽고 있는지 누구의 신문을 그녀가 또는 그가 읽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전체가 지금 depend on 이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가 된다. 한 번 더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렴 정말로 말 이어붙이기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에 38번 여기서 이 what은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앞서서 간단히 한번 정리하긴 했고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정리하긴 할 건데 그냥 구조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what 다음에 이렇게 역시나 미완성절 구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이 what을 무엇 이렇게 해석했잖아. 즉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의문 대명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 취급한다 하면 무슨 말이냐? 이때 what을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것.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what을 것이라고 해석을 할 때는 그치 얘는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동사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요 주어 이가 동사하는 거 이 정도로 해석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뭡니까?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뒤따라서는 지금 주어가 없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것인데 would be good 좋을 것이죠. to know 여기서 to know는요 알기에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기에 알기에 좋은 것 근데 이 전체가 즉 이 what절 전체가 지금 이 문장 내 주어 1이니까 알아두기에 알기에 좋은 것은 좋을지도 모르는 것은 됐죠? 그러한 것은 is 이다. 바로 뭐냐면은 what amount of money you need 자 보이십니까? what amount 이거 앞에 거랑 지금 느낌이 같아요. what kind 아까 이거 했죠? of candles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what부터 money까지 하나의 명사 덩어리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해석은요. 직역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돈의 무슨 양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돈의 무슨 양 이거 의역하면요. 얼마 정도의 돈 얼마만큼의 돈 무슨 만큼의 돈 어떤 만큼의 돈 약간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좀 더 한국말은 적절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뒤따라 목적 안 보이죠? 그래서 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까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얼마 정도의 돈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 여기서 이 amount라는 건 양,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얼마 정도의 돈을 당신이 필요하는지 이다. 이 전체가 지금 주격보호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두기에 좋을 것은, 알아두면 참 좋을 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이다. 바로 뭐냐면, 얼마 정도의 돈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얼마 정도의 돈을 너가 지금 정작 필요로 하는지 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알아두기에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야. 이 정도의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그쵸. 의문 한정사도 미완성절을 이끈다는 거 꼭 좀 챙겨가 주시고, 특히나 이 부분 있죠. 즉, 의문 한정사절. 이거 여러분 제대로 구분하고 해석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무렴 여기에서 호수 뉴스페이퍼 또는요, 여기 있는 What about money? 한 번에 명사 덩어리 취급을 하고 해석을 좀 적절히 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문장을 보고, 즉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해석하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완벽히 정리를 해주시고 체화되고 여러분 눈에 보일 때까지 성실하게 분석해 주시고 해석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포인트 체크업 94죠. A, B, C 역시나 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what이 맞냐 대시 맞냐, 뭐 명사절 접속사든 뭐 관계사든 또는 의문사든 적절한 표현을 하나 집어넣어보라 이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at or that I should do to feel relaxed. 보이십니까? what이 맞지. 왜요? 우리가 that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는 접속사죠. 맞나요?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성절이 나와야 되잖아. 기억나십니까? 근데요. to 타동사에 목적 없지 않습니까? 뒤따라서. 목적 없는 미완성절이니까 여기에서 미완성절을 이끌 수 있는 의문대명사 what이 맞죠? 근데 that 뒤에 미완성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까다롭게 질문하면 일단 한 번만 언급해드리고 뒤에 우리가 형용사절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봐봐. 그러니까 that 뒤에 미완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 다시 말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that 뒤에 뭐 주어가 없든 또는 목적어 없든 이런 식으로 미완성절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조건이 뭐냐면 그냥 막연히 이 대절만 여러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그치 앞에 명사가 있는가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즉 대절 뒤에 미완성절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바로 이 어떤 때 이 미완성절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릴게. 보이십니까? 이 왓을 지어볼게요. 여기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완성절을 이끌 수 있는 대절, 즉 관계대명사 대절은 못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명사 없기 때문에 미완성절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절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what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무엇을 I should do, 해야 할지. 여기 지금 that을 지우고 나서 주어,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는 모른다. to, 뭐뭐 하기 위해서, feel relaxed, 바로 여기서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할게요. 여기서는 편의상 비동사의 주격 보호인데 그냥 한 번에 그냥 편안하게 느끼다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모른다.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바로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됐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You haven't told me. 자, 다음에 여기서 who's가 맞냐, that이 맞냐. 자, 보이십니까? that 뒤에 미완성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근데 선생님 여기 앞에 명사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결과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that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뒤따라서 명사를 이끌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의문 한정사 한번 떠올려보자. 자, 의문 한정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치, 뒤따라서 뭘 이끈다? 명사를 이끌어서 한 덩어리의 명사 구칙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whose, 의문 한정사. 니까 뒤따라서 이 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나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의문 한정사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뒤따라서 미완성절이 나오잖아. 여기 지금 비동사에 뭐가 없다. 주격 보호 안 보이죠? 살짝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해석적으로 말이 되면 정답이야. 봐봐. 당신은 아직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죠. 너는 말 안 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야. 근데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얘는 지금 간접 목적어고요. 이 후수절 전체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는데 해석은요?
누구의 차인지, 누구의 차인지, 바로 무엇이, 이것이 누구의 차인지를 나에게는 너는 아직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요. 너는 아직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무엇을 말하지 않았냐면은 누구의 차인지, 바로 이것이 누구의 차인지를 너는 아직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반박하는 학생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반박인데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쌤 아까 쌤이 정리하기를 명사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뒤따라서 미완성절이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명사 보이는데요. 대명사도 명사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명사 보이니까 아니 쌤 that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섬세히 반박을 할게요. 명사 뒤에 지금 that 쓸 수 있는 거 이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가장 간편한 반박은 뭐냐면 이 카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that을 쓰려면 뒤따라서 동사 고지고대로 나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 이렇게 고지고대로 나와서 그치? 명사를 이 that은 이끌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that은 말이 안 된다고. 애초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말이 되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that 다음에 선생님 미완성인데요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게 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얘기하는데 애초에 이 that은 카를 못 이끈다니까. 이 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that은요. 근데 의문 한정사는 설명할 수 있지. 됐죠? 이 의문 한정사가 어떤 식으로든 뒤따르는 이 명사 카를 데리고 나갔잖아. 데리고 나왔죠.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반박. 이건 좀 더 섬세한 반박인데 제가 지금 적어드렸던 이 대절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명사를 꾸미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을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whose 또는 that이라고 했을 때도 얘는요 어떤 식으로든 직접 목적어란 말이야. 수식어가 아니라 얘는 직접 목적어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따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이는 떨어져 있다. 됐죠? 그래서 눈에는 지금 명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이 that 앞에 있는 명사랑은 결이 다르다. 이 둘이는 관계가 있는 말들이고 이 둘이는요 관계가 없는 말들이고 따로 독립적인 문장 성분 즉 간접 목적어 그리고요 직접 목적어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C번입니다. They are somewhat unsure whether or what this is the right decision 정도가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여기 whether랑 what 차이점은요. whether 같은 경우는 뒤따라서 완성절이 나오고 what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 미완성절이 나오죠. 자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주어, 비동사, 주격보 다 나와 있으니까는 whether가 맞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사이에 of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of는 전치사죠. 전치사의 그 목적으로 이 whether절이 쓰여 있는데 흔히 이 of는 생략 가능해서 여기에는 지금 whether절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they are 그들은요 이다 다소 확신하지 못하죠. 네, 주격보호입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바로 무엇에 관해서 바로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다소간 약간은 확신하지 못해 정도의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whether가 되겠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95죠. A, B, C 역시나 세 문제 빨리 한번 읽어드리면 My parent 나의 부모님은 want 원한다. 뭐 하기를 원하냐면 to know 알기를 원하죠. 자 여기서 위치가 맞느냐 what이 맞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선택 범주가 있고 없고 차이죠. 그래서 어떤 대학에 무슨 대학에 I will attend 내가 입학할 것인지 자 여기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에는 위치부터 university까지를 그쵸 목적어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학을 또는 어떤 대학에 또는 무슨 대학에 무슨 대학을 내가 바로 입학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보이십니까? Korean or Seoul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래서 고려대와 서울대 중에서 정답은요 위치 선택 범주가 있잖아. 그래서 고려대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서울대 그 둘 중에서 어떤 대학에 내가 입학할 것인지를 내 부모님은 알기를 원한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B번입니다. They told me 그들은 나에게 말했죠. 뭐 하라고 얘기를 했냐 우선 이 연어 한번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tell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말해주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해 주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to 동사 원형 하라고, 하도록. 자, 보이십니까? where가 나와 있고 what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where는요, 의문 부사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 부사가 나왔을 시에는 뒤따라서는요, 그쵸, 완성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what이 쓰인다, 즉 의문 대명사가 쓰인다면은 그쵸, 이것은 미완성절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예, 완성절. 고는 자동사죠. 그래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얘는 수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완성절이 나와 있으니 what은 쓸 재간이 없고 우리는 여기에 where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석부만 정리를 해드리면 where 주어 동사 해석은요, 어디로 주어가 동사하는지 정도의 뜻입니다. 어디로, 어디에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그래서 그들은요, 나에게 말했죠. 물어볼 것을 나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라고. 근데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너 있잖아, 나중에 어디로 갈 건지 나에게, 너에게 물어보라고. 이해되시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들이 나한테 말했다고.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C번입니다. My question is when, what. 자, 보이십니까? 여기 뒤에 명사 보이시죠? 명사 보이니까는 의문 한정사 나와야겠다 생각 드셔야 됩니다.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가 보이잖아.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 보이긴 한데, 여튼 이 구조는 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여기에서 명사에 좀 집중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치, what이 됩니다. 살짝 이 구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생략된 것들을 좀 살려드리면 일단 when은 지우고요, 여기에 지금 in 정도 살려드릴게요. 그래서 in what time이 됩니다. in what time. 그래서 내 질문은 이다. 근데 뭐냐면은 무슨 시간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무슨 시간에. 그래서 무슨 시간에 다음에 여기에는 you think 있죠? 얘는 삽입 구문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관계사 배우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얘는 일단 없다고 쳐볼게요. 없다고 치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보입니까? 보이죠? 얘는 완성 미완성. 완성. 왜 완성? 왜 완성? 이것도 어려운데 원래 이 in이요 뒤에 있었거든? 아시겠어요? in이 뒤에 있었다고. 이렇게 in이 뒤에 있었다면 얘는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없는 미완성이 될 거야. 왜요? 의문 한정사니까. 의문 한정사절은 미완성이라면서요.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 이 축구 선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축구하는 필요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지금 사라지니까 뒤따라 그 구조는요, 완성이 돼버린다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정말로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구조적으로도 정말로 어려운 얘기를 한 거야. 다시 정리를 해볼게. 여기 지금 in이 생략되어 있었다면서요. 맞아. 그런데 in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미완성절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in이 여기 뒤에 있다니까? in이 뒤에 있다면은 미완성절이 돼야 되니까 미완성절을 이끄는 의문 한정사가 맞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in이 어떻게 됐다? 그치, 앞으로 나가버리죠. 그럼 뒤따르는 구조는요, 그치, 완성이 돼야지. 주어 자동사입니다. show up은 나타나다, 자동사. 근데 선생님 여기 지금 in이 없지 않습니까? in은 뭐가 가능하다? 이때는요, 생략 가능해요. 선생님 이건 얘기 안 해줬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튼 여기에서는 in이 지금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 그래서 무슨 시간에 당신이 나타날 것인지. 자, 다시 여기에서 삽입구문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드릴게. 봐봐. 이 삽입구문이 있죠?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기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종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My question. 내 질문은 이다. 근데 뭐냐면은 in 살려내시고 무슨 시간에, 됐죠? 무슨 시간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나타날 것인지 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몇 시쯤에 여기서 편의상 얘를 몇이라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몇 시쯤에, 됐죠? 네가 몇 시쯤에 너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나타날 것 같아? 라는 게 내 질문이라고. 너 몇 시쯤에 나타날 것 같아? 너 몇 시쯤까지 올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내 질문이다. 다시 한 번 더. 내 질문은 이다.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몇 시쯤에 나타날 것인지 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면 이 의문사절, 그 중에서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한정사 다루었는데 이거 알다가도 까먹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형용사절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정리해달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좀 길죠?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My teacher. 네, 그치. 선생님은 ask me. 나에게 물었어. 역시나 간접 목적어입니다. 뭐라고 물었냐? What I want to be. 그래서 여기까지 좀 끊어보면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되는 것을 원하는지를 나에게 물었어요. when? 내가 뭐 했을 때? 다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빨리 다시 한 번 더. 내 선생님은 나에게 내가 다 자랐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나에게 물었죠. 그랬을 때 I said happy. 나는 대답했어요. 느낌 오십니까? 무엇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성인이 딱 되었을 때 행복해지고 싶은 걸요? 라고 대답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하잖아.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반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커가지고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요? 라고요. 됐죠? 그러면서 또 물었죠. She told me. 역시나 그녀는 나에게 말했답니다. 자, 여기 생략된 한 단어는요. 대시입니다. 왜요? 우리가 tell이라는 거, 누차 강조드렸듯이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두 개 이끄는 그러한 동사이지 않습니까? 사형식 동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me를 간접 목적어로 이렇게 취급하고 나면은 그치, 여기에서는 느낌상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어 동사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명사절 직접 목적어구나, 대절 목적어구나 라는 생각이 빡 드셔야 된다고. 해석은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해치를 못한다고요. 그 숙제를. 야, 내가 너한테 숙제 내줬는데 너는 이 숙제를 이해도 못하는 거구나. 쌤이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너는 숙제 내용 자체를 이해치 못해. 라고 나에게 말했다고, 선생님이. 되었습니까? 다시요. 그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정작 이 숙제를 하는 당사자인 학생인 내가 이 숙제를 이해치도 못하고 있다 라고 나에게 내 선생은 말했죠. 그때 나는 반박해서 역시나 대답했죠. I told. 나는 대답했답니다. 말했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바로 that 이하라고 역시나 말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she. 선생님, 그러는 당신은요. 약간 버릇없지만 그런 당신은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doesn't understand life. 애초에 삶이란 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 저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곤 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제가 막 숙제 많이 내주잖아. 맞죠? 이 영어 해야 된다 막 얘기하면서 숙제 되게 많이 내주긴 하는데 하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근데 영어 공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너가 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함으로써 너의 미래는 좀 더 행복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학생이 반박하죠. 선생님, 너무 힘들고요. 이 영어 공부를 하는 이 와중에는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현재의 행복을 잃으면서까지 미래의 행복을 챙겨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사실은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좀 이 공부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존 레논, 이 가수,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가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뭐가 될래? 하니까 선생님, 그냥 저는 미래에 행복하고 싶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너는 내가 내준 숙제 하나도 이해치 못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쌤에게 대를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님, 당신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